대법원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이 화제의 판결. 오늘은 어떤 사건 준비하셨을까요? 네. 혹시 건강기능식품 많이 드시고 계시나요? 들이붓는 정도로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건강기능식품 많이 드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이번 음, 시간에는 그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 어떤 조건이 있고 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기능식품. 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법률적으로 그러면 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한번 음, 짚어주시죠. 이게 이제 건강이라는 단어는 아실 거고 음, 식품이라는 단어도 아실 거고 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음식물을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의약품에 해당되지 않은 모든 음식물. 그러니까 식품이라고 하면 뭐 밥이나 아니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음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음,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식품에서 기능자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음, 에 따라서 정해져서 규율되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를 보면 네. 사람의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음, 만든 식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 기능성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요소를 직접적으로 좋게 만드는 원료 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 기능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의되고 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는 이러한 경우에 이거를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관련 법에는 실질적으로 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와 어떤 성분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이러한 절차들을 다 거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증을 해줍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그래서 네. 시중에 나와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음, 실질적으로 해당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당 절차에서 원료가 맞는지 제대로 했는지를 규격에 다 맞는지 음, 해서 인증해온 제품을 말하고 만약에 그런 게 네. 없다면 이건 다 불법입니다. 음, 법에 거치지 않은 그냥 어, 임의적으로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불법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럼, 그래서 사실 이 시중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광고를 하는데 이 그렇죠. 부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의약품으로 자칫 뭐 오인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법에서도 이런 걸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적으로 어쨌든 건강 기능성을 가진 그런 뭐 식품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광고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건강 기능 식품의 광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법률이죠. 그 다음에 일반의 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각의 법에서 이런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을 통합해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공통적으로 다 정해놨습니다. 그 법에 음,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이 실질적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는 취지로 과정에서 해석 광고를 하는 경우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음, 우려가 있도록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라든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소비자가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음, 처하도록 돼 있는데 징역형을 처분을 하면서 또 벌금형도 동시에 병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벌금형은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하는 그 가액의 네. 4배에서 10배 범위 음, 내에서 벌금을 부과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좀 볼 때 어떤 부분까지 광고를 할 수 음, 있느냐라는 기준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이 건강기능식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체의 어떤 구조적인 어, 향상을 위해서 좋아지는 걸 위해서 어떤 식품의 원료라든지 이런 거를 조합을 해서 일반 음식물이 아닌
알약도 어떤 원료를 주입을 해서 좋게 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걸 먹으면서 그 부수적으로 좋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수적인 효과를 광고를 하는 건 좋은데 자칫 좀 더 나아가서 의약품인 것처럼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변비에 좋다, 당뇨에 좋다, 이렇게 예방이랑 치료에 좋다,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하는 경우는 하면 안 된다. 물론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고, 물론 이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광고를 전체적으로 면밀히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은 사실 뭐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아니면 뭔가 내가 느끼기에 뭐 나의 건강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질병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치료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이 효과를 좀 극대화시켜서 이제 노출을 하고 싶은 마음에 하게 되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이 해당 법률과 관련된 실제 판결이 좀 있었을까요? 네,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그 차전자피라는 게 있어요. 한때 유행이었죠. 네, 질경이 씨앗의 껍질에 해당되는 식품인데, 이거는 이제 분말이란 말이죠. 이 분말을 가지고 직접 판매를 하거나 이 분말을 가지고 이거를 원료로 해서 이 차전차피를 가지고 원료를 해서 다른 가공품을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 차전자피 이 자체가 건강기능식품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건강기능식품에 해당이 된다면 이걸 영업신고해야 되거든요. 식품이 네. 아니라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건강기능식품에 해당이 된다. 이 차전자피 그 자체로도 건강기능식품에 해당이 되고, 이 차전자피를 필요로 하는 원료로서 다른 가공업체, 제조업체에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는 영업신고를 해야 된다. 이 결론이 이렇게 났거든요. 네. 근데 그 경위를 보면 이 건강기능식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원료라든지 성분을 기준으로 고시를 했고, 건강기능식품을 나중에 인정받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규격을 해놨어요. 네. 그런데 이 차전자피는 그냥 분말이잖아요. 어떤 규격도 없고 제품도 없잖아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은 어떤 원료, 성분 이런 부분을 규정해 놓고 있지만 어떤 뭐 일회 섭취량에 권장하는 규격이라든지 어떤 포장 용기라든지 이런 거는 규정돼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원료라고 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어떤 품질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유통 질서를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소비자의 건강도 증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해당 관청에서 다 관리하도록 하는 거를 그 취지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이 되고 이거를 내가 판매하지 않고 다른 가공업체에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업신고를 하고 판매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최근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SNS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면서 광고도 우리의 삶에 굉장히 좀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도 소비자로서도 잘 이제 인지를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되겠고요. 판매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좀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습니다.